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할까 아니면 복수를 할까? 이 순간에서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체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니죠. 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존재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용서를 그래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예전의 저 자신의 의식 그리고 삶 그리고 현재의 저 자신의 의식과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제가 용서부터 안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되나? 도와줘야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렇게 상대방만 보고 살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울이 없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죠. 상대방은 근데 잘 보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냥 눈 있으면 보입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잘못한 게 있으면 혼도 내고 그래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은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저만 상대방입니까? 아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방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비판하는 사람이랑 제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죠. 그에게 상대방이 저라면 저의 상대방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비판을 하고 있으면 저를 보는 상대방도 저를 비판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제가 그런 진실을 느낀 것이죠. 그런 진실이 이제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것이 그런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 이기적이다. 너는 너 생각만 하냐? 이러겠지만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언어를 썼는데 뜻이 반대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뜻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 성장에 관련된 거였고, 하나는 이기심에 관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반대로 알아듣는 상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속아도 안 되겠죠. 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그런 상황이냐?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 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와 쓰는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마음학파라는 이야기를 했죠. 저도 한때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좌절을 또 했었죠. 한때는 좋아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의식도 있지만 마음도 있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원래 잘 모르면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은 마음을 그렇게 닦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나는 그건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혼자 책 읽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생각도 하지만 마음도 같이 쓰죠.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야,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인다 그게. 이러면은 왠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잘못 듣고 그거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좀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진실을 탁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있습니다. 좀 충격을 받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실을 느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충격을 받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또 느끼죠. 이야, 그게 진실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그 길을 이제는 못 가겠네. 이제는 못 가겠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 그러고 보니 내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잘 몰랐구나. 내가 참 신세계를 그래도 이제는 발견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마음 학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학문에 입문을 하는 순간이 있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그러면서 이제 진실은 마음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줄어들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책을 안 읽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라도 안 읽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안 편안해서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책장을 펴들고 책을 읽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야,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을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 봤더니 마음속에 해답이 있었네. 이런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해답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글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삶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는 의식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저도 한때 책을 많이 본 기억이 있죠. 그래서 뭐 오히려 마음이 좀 빈약하니까 어떻습니까? 균형이 안 맞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음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균형이 잡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덜 중요시하고 책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이제 저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도 균형을 찾으셔서 불행하지 않게 사셨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